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백창규입니다. 최근 국내 상장 ETF 열기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잔고가 전체 456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시장 영향력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에서도 ETF 활용한 투자 꾸준하게 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김도영 ETF 컨설팅 본부장님 한번 모시고 지금 주목해야 할 ETF가 뭘까? 또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본부장님, 우리 연금저축계좌 NH투자증권에서 가입자분들 관심 많으시거든요. 어느 ETF에 좀 관심을 주면 좋을지 오늘 한번 어떻게 속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진짜 연금 투자의 명가죠.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금 계좌에서 ETF를 활용한 투자가 정말 뜨겁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저희가 연초에 투자 키워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키워드가 대반전이었거든요. 무엇의 약자냐면요. 대는 대표지수, 반은 반도체, 그리고 전은 바로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매우 이 대반전의 키워드가 매우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하반기에도 이 대반전 키워드를 중요한 투자 키워드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워낙에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좀 고점에 대한 불안도 있으실 거고, 국내 증시냐 다시 미국 증시냐라는 고민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약하다는 건 아닌데요.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국내 증시가 모멘텀을 갖춘 이후에 미국 증시도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바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요. 요즘에 한국 시장 너무 올라서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투자해도 괜찮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저도 코덱스 200 갖고 있지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코덱스 200이라든지 반도체 주식 ETF들은 장기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실적입니다.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5년 상장사 영업이익은 총 245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망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계속 기반이 되고 있죠. 2026년 전망치가 지금 현재 무려 850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5조 원이었단 말이죠. 연초 이 전망치는 불과 400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을 정말 그야말로 하드캐리,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수요 확대는 반도체를 넘어서 아까 대반전에서의 그 전력 인프라 산업하고 2차 전지, 요새 ESS와 관련된 2차 전지 산업도 수혜가 주목되고 있죠. 더불어 조선업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등 주저하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업종도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상향되고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이 저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우리나라 최초 ETF거든요. 코덱스 200 ETF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골드만삭스가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30%,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이걸 무려 2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상단을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8,000포인트. 근데 이제 사실 거의 다 왔거든요. 상향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물론 상향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지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산업재라든지 조선재, 이런 대장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 전체 이익 성장률도 역시 48%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증시 상승세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퍼라고 하는 PER이요. 7.5배 수준으로 과거 시장 평균 대비해서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10배 안팎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하회하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여전히 한국 시장 메리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코덱스 200, 산업하고 업종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코덱스 200 ETF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운용 규모의 ETF로요. 시장 대표성,
업종 대표성, 그리고 유동성 등을 감안해서 선정된 2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내 주식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4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31.3%, SK하이닉스 21.2%를 대표로 SK스퀘어,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삼성전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원자력, 금융, 2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산업을 아우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상향의 전망치 상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산업과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금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투자자분들 좀 만나면 반도체 관심 그렇게 많아요. 저희 반도체 ETF 좀 어떤 것들이 좀 코덱스 ETF에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네, 바로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 ETF입니다. 사실 이제 종목명을 보시더라도 뭔가 AI 반도체와 관련된 탑2 상위 대장주 2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개는 바로 삼성전자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이겠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최대 25%씩 투자하면서요. 최근 AI 수혜주로 급부상한 삼성전기라든지 또 소부장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특히 이제 소부장 기업들은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낙수 효과가 또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 있는 소부장 기업을 포함해서 총 한 1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명이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 ETF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얘기 들어보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런데 아까 시장 제가 볼 때도 질문 드렸는데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주가 너무 올랐는데 앞으로 좀 볼만한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코스피 지수도 5월 들어서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를 견인한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투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영업이익, 즉 실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가요, 2026년 반도체 섹터 순이익을 연초에 307조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 지금 현재 443조 원까지 상향 전망을 한 상태이고요. 작년 대비하면은 무려 226%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2027년의 전망치는 사실 좀 더 놀랐거든요. 보시면 2026년 전망치에서 115조 원을 증가해서요, 무려 558조 원을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비 628%가 상향된 306조 원을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73%가 증가한 211조 원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메가 사이클이 내년, 내후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대표 IB죠. 아까 말씀드린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사실 좀 더 높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2026년 315조 원에서 355조 원으로, 2027년은 307조 원에서 무려 438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 거냐. 2028년은 318조 원에서 495조 원으로 거의 500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500조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이나 2028년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의 전망치는요, 기존 대비해서 무려 40%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AI 핵심 인프라와 직결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확대되면서 그 중심, 그 수혜가 한국 기업들에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물론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상승이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영업이익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좋은데요, 부장님. 그런데 하나 걱정이 있어요. 네. 이 연금 계좌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생각해 보면은 변동성이 큰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월배당으로 유명한 커버드 콜 이런 ETF에다가 이 반도체 타겟 위클리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부장님. 네, 아무래도 증시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할 때면 콜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한 커브드 콜 전략, 여러분들이 많이 또 잘 아시는 전략인데요. 이 커브드 콜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포트폴리오에서 분산하시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중요한 것처럼 이 하락장에서 아니면 이 단기의 부침을 잘 견뎌내.
왜냐하면 잃지 않는 투자가 매우 중요한 게 사실 연금저축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5월 12일에 상장한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브드 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따끈따끈한 지금 최근에 저희 상장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조를 말씀드리면 먼저 반도체 기업에 100% 투자합니다. KRX 반도체 지수라고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지수에 100%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타겟 월배당 전략, 즉 코스피 200 콜옵션을 계속 30%로 고정으로 매도를 해가지고요. 콜옵션을 매도하여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주식에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서 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건 연에 9%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30%를 매도해도 연환산했을 때 9%를 초과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초과한 옵션 프리미엄은 자동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KRX 반도체 지수에 자동으로 재투자하게 됩니다. 이 KRX 반도체 지수는 저희 코덱스 반도체 ETF의 기초 지수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드 콜 전략은 상승장에서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어떤 하방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좀 상대적으로 물론 대세 상승장에서 이 반도체의 상승을 모두 따라갈 수는 없지만 변동성이 있는 횡보장이라든지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따라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이야기를 좀 듣고 나니까 좀 해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안정적인 코어로 지수 하나 가져가자. 그 다음에 성장의 테마 하나 가져가고 그러면서 또 월배당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컴으로 3층 체계를 갖추자. 이거 굉장히 메리트 있는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연금 투자자분들께 어떤 당부의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코스피가 좀 가파르게 반등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흔히 이제 포모라고 하는 이거 나만 놓친 거 아니야 이런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장에 투자하는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주는 축적의 힘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거든요. 2025년에 작년에 코스피가 약 76% 올랐고요. 지금 현재도 코스피가 이제 거의 8,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의 상승세를 이미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포모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늘 고점과 저점을 찾으신다면은 본업이 투자자가 아닌 이상 사실 그거를 맞추기도 어려운데 전업 투자자도 그런 걸 맞추기가 어려운데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고민하는 이 연금은 사실 이제 장기 투자잖아요. 나의 미래, 나의 연금 노후의 어떤 평안함과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데 그럴수록 오늘 말씀드렸던 ETF를 포함해서 우리 NH 투자증권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쏠쏠한 ETF를 찾아서 좀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좀 습관을 잦은 매매보다는 그런 습관을 투자 원칙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남들이 저지른 투자의 실수 뭐 나는 정말 한 종목에 막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자주 매매를 잘 해볼 거야 이런 것들은 저희도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셔야 되는데 저희 NH 투자증권과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백창규 부장님과 함께 좋은 투자 원칙을 세우신다면 분명히 연금에서도 여러분들이 NH 투자증권과 함께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확신합니다. 네, 역시 뭐 ETF 명가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김도영 본부장님 진중하고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의 내용이 NH투자증권 연금 고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백창규입니다. 오늘 저하고 7,000포인트 시대, 이제 8,000 가까이 갔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3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먼저 3가지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건 것 같아요. 6,000포인트를 넘고 7,000포인트를 넘고 이제 8,000포인트를 좀 넘어갈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데 국장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한번 보실 예정이고요.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 이후에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고민되지 않으세요? 개별 종목 올라가도 너무 올라간 것들도 있고요. 여전히 또 바닥에서 회복이 안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해답
우리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시장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미국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급락이 났습니다. 결국엔 시장 투자자들은요. 공포와 충격 때문에 너도나도 투매를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고요. 무서워서 그때 나간 자금이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은 모두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산시장에서는요. 오히려 주식 자산이 없는 게 리스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왼쪽의 그림은 미국이란 전쟁 터지자마자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12%, 코스닥은 14% 하락했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9.11 테러, 이라크 전쟁, 크림반도 사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대체적으로 한 달 지나면 시장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향후에라도 혹시라도 전쟁이 만약에 터져서 주가가 조정받는다? 그럼 전쟁 발생 직후에는요. 지금 화면에 제일 왼쪽에서 보시는 그 동그라미가 하나 있을 겁니다. 패닉 셀링이라고 하죠. 공포심에 의한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 정도에는요. 이 전쟁에 대한 공포 뭐가 나오죠? 달러가 오르고 금리가 튀고 주가는 내려가고 이 겁이 나다 보니까요. 막 일단 하락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한 달 내면요. 이 공포 심리가 잦아들면서 바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3개월 정도 경과가 됐는데 시장 안정화가 되고요. 이제는 전쟁 경제 논리가 막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해서 경제를 부양시키던가 아니면 전쟁이 터짐으로써 좀 수혜받는 업종과 산업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결국에요. 1년 지나면 장기 상승 추세로의 복귀가 됐던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요. 전쟁 국면의 타임라인을 활용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고민이 있습니다. 7,000포인트 돌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8,000포인트를 본다고? 그럴 때 우리는 국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에요. 지난 한 2년 반 동안의 차트입니다. 대단하죠? 2,000포인트 수준의 코스피가 이제는 8,000을 넘보고 있습니다.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당사는 하우스뷰로 코스피 9,000포인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두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향후 기대감이 너무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거 급등한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 들어가도 돼? 라는 부담을 좀 갖고 계세요. 두 가지에 대한 고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올랐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적 모멘텀, 하나는 정책 모멘텀인데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순이익이요. 200조, 700조 부근 800조 앞자리 수가 바뀌면서 올해는 아마 작년에 3배 가까이 벌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 금융 관련 정책 드라이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제 지원 나와 인센티브 나와 주주가치 제고 나와 결국엔 투자자의 인식이 좀 변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한국 주식시장 한 2016년부터 한 2025년, 24년까지 보시면 100조 약간 안 되게 벌다가 한 200조 부근에 벌다가 다 그 안에서 반복됐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671조가 컨센서스고요. 그리고 이게 컨센서스 상단을 보면은 700조, 800조까지도 가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800조 분명히 넘을 것 같고요. 한국의 실적은 괄목상대했다. 이런 표현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면에 빽빽한 글씨가 있습니다. 이거 다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번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금융 정책들이요. 그리고 상법과 관련된 정책들이 투자자들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영미권 자본주의 체제를 들여왔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인데 한국은 조금 늦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볼 때는요, 분명히 레벨업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은 이 두 가지 요건에 따라서 레벨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7,000포인트 후반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 짙은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12개월 선행 PER이라는 건데요. 이 PER이 내려가면 좀 싼 거, 올라가면 좀 비싼 건데요. 보시면 화면에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때부터 주가 엄청 뛰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PER이 같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옅은 색선을 보시면 이익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7,000포인트 후반이 왔지만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왼쪽에는 AI라고 되어 있는데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는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는 일단 넣어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 지주와 증권에 대한 관심. 물론 차트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혹은 정책 변경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과정을 봤을 때 저는 이 두 개 카테고리만큼은 한번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그 옆에 셋라이트라고 돼 있는데 방산, 우주, 전력기기, 전 전력기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원전 ESS, 코스닥 바이오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 중요한 점, 왼쪽에 있는 반도체와 지주증권을 먼저 가져가시고 이게 있다면 그 옆에 거를 좀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되세요. 투자하시는 분들, 이 개별 종목 차트만 봐도 아찔한데 이거 들어가 볼 만할까? 지금은요,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어요. 왼쪽에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사를 캡처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런 게 있죠. 코스피 불장이라는데 개인 54%는 손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면요, 코스피에는 800여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에는 한 1,800여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골라서 지수만큼 올라가는 종목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느냐 없느냐로 일단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결정됐던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죠? 옆에 보시면 ETF의 순자산이 6년 만에 9배, 6년 만에 9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이미 돈이 이렇게 많이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요,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그 중에서도 투자처로 가장 관심받는 게 바로 서울 부동산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월간 거래 대금이요, 한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ETF는요, 하루의 거래량이 6조 5천억에서 무려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보다 하루에 거래되는 ETF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즉 자산이요, 부동자본에서 활동자본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기사에서 증시의 불쏘시개가 ETF가 됐다. 혹은 연금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분들 다 ETF로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퇴직연금 시장 500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DC,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ETF가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변동성 요인도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시장에 이것만큼은 좀 보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딱 두 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한 4.5%를 터치하면 시장이 한번 요동을 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향후 물가에 대한 혹은 연준의 금리에 대한 경로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가 올라가면 연준 정책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90불에서 10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가게 된다면은 한번 시장에는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휴전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어그러진다 할 경우에는 미국제 10년물 금리 유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투자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두 가지 모멘텀,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높게 올려놨는데요. 이에 기반해 좋은 투자와 또 성공적인 수익률로 연금 투자 잘 되시길 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증권 단체연금 가입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 제1회 단체연금 실전투자대회가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테슬라 리그 최종 1위에게는 무려 5천만 원 상당의 사은품 테슬라 모델 Y를 드립니다. 첫째, 매월 월간 수익률 탑3에 선정되면 여기어때 국내에 사용 가능한 숙박 쿠폰 최대 100만 원 증정. 둘째, 대회 기간 중 누적 수익률 최종 1위라면 총 납입 금액 1,000만 원 이상 테슬라 리그에서는 테슬라 모델 Y 한 대 증정. 총 납입 금액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여기어때 리그에서 여기어때 상품권 500만 원 증정. 이벤트 신청만 해도 매월 10명의 고객을 추첨하여 배달의 민족 상품권 5만 원을 드립니다.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